자, 마풀교과서 확률 파트 풀이 시작할게요. 자, 23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간격이 똑같은 정사각형이 6개 놓여있고 그 6개의 정사각형 꼭지점 12개를 이용해서 어떤 확률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자, 지금 이 12개의 꼭지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여 성분을 고르겠대. 자, 직선을 고르는 게 아니라 성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내가 1번, 2번, 3번, 4번, 편의상 5, 6, 7, 8, 9, 10, 11, 12번 이렇게 번호, 점에다가 번호를 부여한다 쳤을 때 내가 어차피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라줘야 성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1번 점이랑 2번 점을 만들어낸 성분이랑 2번 점이랑 1번 점을 만들어낸 성분은 어차피 같은 상태니까 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자, 앞서서 우리가 직선의 개수를 셀 때는 자, 일직선상에서 2개 고르는 경우를 뺐었는데 얘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게 성분 같은 경우는 길이가 다르면 서로 다른 성분이라 할 거기 때문에 1, 2를 선택한 직선이랑 1, 3을 선택한 직선은 자, 무한히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1, 2를 고르나 2, 3을 고르나 1, 3을 고르나 직선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성분은 어차피 다른 거죠. 길이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12, 12로 설정하는 게 맞고, 자, 이 상태에서 나한테 이 하나의 성분, 내가 골라준 성분의 길이가 무리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자, 12C라는 전체 경우의 수는 계산해주면 어쨌든 2분의 12 곱하기 11이고, 자, 절반하면서 66가지가 남고, 그럼 두 점을 골랐을 때 무리수가 되는 성분 길이를 우리가 딱 하나하나 다 세야 되는데, 얘는 이제 길이별로 하나씩 그냥 다 셀게요. 자, 먼저 가장 작은 무리수는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자, 루트 2짜리 성분이 있을 건데, 이건 각 정사각형에 2개씩 만들어질 거니까 12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자, 길이를 조금씩 늘려서 자, 한 칸, 두 칸 가서 만들어진 길이가 루트 5짜리 자, 성분의 개수는 자, 이 2개의 직사각형 박스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나, 둘, 자, 다시 하나, 둘, 하나, 둘이니까 총 8개 만들어질 것 같지만 이 직사각형이 세워져서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 결국에는 2개씩 하면 둘인데 6, 8, 10, 12, 14개까지 생긴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이렇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보라색 성분. 자, 얘는 길이가 3대 1이니까 루트 10짜리 성분 길이가 되는 거고, 자, 루트 10짜리 넣으면 하나, 둘 해서 자, 그대로 4개밖에 안 생기겠네요. 자, 이제 칸을 2칸으로 늘려봅시다. 이렇게 루트 2짜리가 2개 붙으면서 2루트 2짜리도 생길 수 있죠. 그럼 2루트 2짜리는 자, 하나, 둘, 셋, 4개가 생길 거고, 조금 더 늘려서 2칸, 3칸짜리로 만들어지는 길이가 루트 13짜리인 것은 자, 이렇게 대각선밖에 못 그리니까 2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다 세웠네. 얘들 다 더한 게 이제 무리수인 성분 개수가 될 거니까 자, 이렇게 3개 더해서 30개고요. 자, 이렇게 2개 더해서 6개가 되니까 자, 정답은 66분의 36가지에서 11분의 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241번입니다. 241번에 상자 속에 빨간 공이랑 파란 공을 합쳐서 모두 16개가 있고, 자, 빨간 공이 몇 개 들어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자에 총 16개의 공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2개를 추출해서 볼 때 12번의 항공볼로 모두 파란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여기서 기준을 파란 공의 개수를 n개라고 두면 빨간 공의 개수는 16-n개가 될 거고, 여기서 12번의 항공볼로 모두 파란색이 나온다는 것은
모두 파란색일 확률이 12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자 16개에서 2개 뽑는 전체 경우에서 16C2분의 자 파란 거 n개 중에서 2개를 다 뽑는 거니까 자 NC1을 했을 때자 요 값이 그대로 12분의 1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분모에 각각 임팩트씩 생길 거니까 약분하고 나면 분모에 남는 건 16 곱하기 15분의 분자에 남는 건 n 곱하기 n-1 했을 때 자 이 값이 지금 12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대로 16 곱하기 15를 넘겨서 정리를 할 때 여기 3이랑 4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서 3 하나 뺐으면 5가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 하나 빼주면 4가 남으니까 자 자연스레 n 곱하기 n-1이 4 곱하기 5가 된다고 눈에 보이고 자 그럼 큰 수가 그대로 5에 매칭이 되어야 되니까 자연수의 값은 5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파란 공은 5개가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빨간 공이겠으니까 자 11개라고 불러주면 되겠다. 자 그대로 넘어갑시다. 242번 자, 242번에 보면 얘는 1번은 막 표가 나와 있는데 표는 그냥 굳이 열심히 따지지 않고 이렇게 가볼게요. 통계적 확률을 보자는 얘기인데 통계적 확률에서 CNS를 n을 무한히 키워나가면 얘가 결국에는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제품 개수가 100개, 500개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 마지막에 10,000개까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시행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당연히 100이 되는 거, 10,000대 상황이 되는 거겠지. 그럼 n이 이렇게 한없씩 커져갈 때 지금 만들어지는 불량품의 개수가 10,000개에 대한 불량품의 개수가 230개고 그에 대한 지금 상대도수 즉 전체 시행의 수에 대한 불량의 개수, 불량률이 자 그대로 10,000분의 230에서 0.023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CNS가 가장 많을 때가 결국 수학적 확률이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두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0.023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대로 2번 문제도 봅시다. 자 이번 문제는 야구 선수가 n번 타선에 들어가서 자 R번 출루를 했다. 자 그때 이제 출루율을 우리가 이 시행 횟수에 대한 출루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n번의 R이 지금 출루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야구 선수가 추신수 선수가 출루율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0.350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출루율이 35%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때 이번 시즌에 타석에 총 400번 들어갔을 때 과연 출루하는 횟수는 몇 회 정도 될 것인가 하고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자, 지금 출루율이 35%니까 얘는 결국에는 100번 중에 35번 정도는 출루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400회 차면 지금 타석에 들어간다 쳤을 때 자, 출루하는 횟수는 그대로 이 타석 횟수와 출루율을 곱하면 되겠다. 그죠? 자, 100번에 35번 골이라는 얘기니까 400번이 되면 그것의 4배인 140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자는 얘기였고 자, 뒤로 넘어갑시다. 244번입니다. 자, 244번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문의 수를 A라고 합니다. A는 지금 1부터 6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2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와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이 자 만날 확률을 한번 배워보래. 교점 개수가 4개의 확률. 자 2차함수와 1의 교점 개수니까 일단 그래프부터 꼼꼼히 그려봅시다. 2차함수는 x절편이 각각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되며 y절편이 0, 마이너스 4인 이렇게 생긴 아래로 블록한 0, 마이너스의 꼭지점을 가지는 2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원 같은 경우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가 되는 거니까
A값 따라서 지금 반지름이 계속 커져나가겠구나 라는 거. 그때 교점이 언제 4개가 되는지를 보자라는 생각인데, 전체 경우에서는 어쨌든 6가지니까 6분의가 분모에 들어갈 거고 교점이 4개가 되는 상황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A값이 1일 때는 반지름이 1이니까 이 차함수와 지금 원이 만날 리가 없는 상태겠죠. 자, 근데 N값이 이제 2가 되면서부터 여기 2,0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교점이 4개가 되는지 사실 확인을 좀 꼼꼼하게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인 곳에서 그래프를 좀 확대를 해서 보여주면 이런 느낌인데, 자, 플러스 2라는 지점에서 이 차함수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면서 뚫고 지나가는 상태고요. 격렬하게 그리면 원 같은 경우에는 x는 2라는 지점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자, 분명히 여기에서 2차함수랑 원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 접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이제 원이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리면서 2차함수랑 다시 또 만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다시 좀 그려보자. 그러니까 2차함수에서 여기서 기울기를 가지면서 양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뚫고 가는 거고, 원 같은 경우는 x는 2라는 직선에 이렇게 접하면서 붕 들어가니까 분명히 여기 2에서도 만나고 2가 아닌 다른 지점에서도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원으로 교점이 4개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걸 하나 더 키워서 반지름이 3이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교점이 4개인 게 당연히 확인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키워서 반지름이 이제 4가 되면, 자, 여기 이제 0,-4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0이니까 얘도 지금 이렇게 원이 그려지면서 이 염두색 원은, 자, 지금 0,-4에서 이차함수와 접하기 때문에 교점이 3개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 이후에는 교점이 2개씩 생길 거니까, 자, 가능한 상황은 이렇게 보라색 상황이랑 파란색 상황으로 2가지밖에 없으니 답은 3분의 1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좀 더 꼼꼼하게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245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 1부터 5까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공을 하나 꺼내가지고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자, K라고 했을 때, 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4 된다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K제곱이라는, 자, 요 그래프가 만날 확률을 구해야 돼요. 아마 이 그래프를 잘 못 그려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자,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위를 분류를 하면 되겠죠. 자, 수학 4강에서 열심히 보던 건데, 일단은 내가 지금 x랑 y가 둘 다 절대값에 갇혀 있으니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마다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그때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에서 총 4가지 경우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x랑 y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빨리빨리 그릴 건데,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는 4가 되니까 x 절편도 4고 y 절편도 4인,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자, 지금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부 다 1사분면에 있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x,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지는 거니까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이고. 자, 그래서 이 외에는 이제 선이 안 그려질 거라서 그냥 생략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작을 때 영역 보면 x는 플러스를 내고 나면서 그대로, y는 마이너스 y를 내고 나면서 는 4가 될 건데, 그럼 이 직선을 내가 또 열심히 그릴 필요는 없는 게, 자, 위에 있는 그래프랑 밑에 있는 그래프는, 자, y의 부호가 바뀌니까 x축 대칭의 그래프가 생길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분명히 제4사분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제4사분면에서는 여기는 요 그래프가 x 대칭된 그래프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 있는 곡선이 하나, 직선이 하나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을 완성하면, 자, 저기는 절대값 그래프는,
자, 마름모 모양의 구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절편이 각각 뿔마 4인들, 정사각형이라고 불러도 되고 얘는. 자, 어쨌건 간에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K 값에 따라서 반지름을 키워나가는데, 자, 얘가 만날 확률을 찾으려. 전체 경우에서는 어차피 5가지니까 분모에 5를 집어넣고 반지름이 1인 것부터 보면 반지름이 1인 건 너무 작으니까 당연히 안 만날 거고, 반지름이 2인 것도 안 만날 거고. 자, 그럼 얘가 만나기 시작해서 가장 먼저 만날 때가 언제냐면 원이 여기 있는 직선에 접할 때가 되는데, 그럼 접할 때 반지름을 기준으로 원과 이 사각형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접할 때를 보면 중심이랑 접점 연결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고, 동시에 지금 요각이 기울기 -1이었기 때문에 45도라는 걸 알면, 자, 지금 이 원점에서 절편까지 거리 4를 이용하면 원의 반지름의 기준이 2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루트면 루트 8이니까 2점 얼마 정도 될 거고, 그럼 K가 1과 2일 때는 만나지 않는 원이 그려진 거죠. 이렇게 안쪽에. 그럼 K 값이 이제 얼마일 때부터 만나기 시작하냐면 K가 3일 때부터 얘보다 조금 큰 원이 생길 거니까 이렇게 교점이 8개가 생기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K 값이 4일 때는, 자, 여기 있는 경계의 꼭지점들을 도도도도 지난 다음에 지날 거니까 4개의 교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K 값이 5가 되면 이제 원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각형과는 만날 수가 없게 되고, 자, 그래서 만나는 경우는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분의 2라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세세하게 그려보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248번입니다. 자, 248번에 0, 1, 2, 3이 적혀있는 카드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자, 들어있는 게 아니네. 나한테 카드가 0, 1, 2, 3 이렇게 한 장씩에서 총 4장이 있는데, 이 4장을 배열해서 4자리 점수를 만들 때 그 4자리 점수가 3100보다 클 확률을 구하래요. 자, 4자리 점수 만들어질 수 있는 전체 개수부터 세워보면 최고 자리엔 0이 못 오니까 여기는 3가지가 될 거고, 자, 이제 하나씩 쓰면 제외될 거니까, 자, 두 번째 자리에 3가지, 다시 2가지, 1가지 이렇게 올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6에서 18가지의 우리가 정수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자, 근데 그 크기가 3100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여기 최고 자리는 무조건 3으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3100보다 큰 경우를 봅시다. 자, 그럼 처음에 3이 고정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1까지 고정해도 이 뒤에 0과 2가 어떻게 오든 간에 0이 아닌 이상은 어쨌든 3100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0과 2를 자리를 바꾼 숫자 모두 다 3100보다 크니까, 자, 2팩까지 해서 일단은 2가지의 숫자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000의 자리가 3이고 100의 자리가 만약에 2가 온다 치면, 1보다 큰 형태인 2가 오면, 자, 그 뒤에 어떤 수가 오든 간에 마찬가지로 3100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2가지가 더 생기겠죠. 자, 3300은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어서 못 만들고, 자릿수가 더 큰 4 이상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의 숫자 말고는 전부 다 3100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자, 해서 정답은 18분의 4에서 9분의 2라고 볼 수가 있다. 자, 넘어갑시다. 자, 257번. 자, 주머니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시행이 어떻게 되냐면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임의로 1개씩 꺼내는 거예요. 1개씩 몇 번 꺼내는 거냐면 3번 꺼내고요. 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비공은 추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하나씩 꺼내는 거니까 분명히 순서가 생길 거고, 첫 번째 나온 수 A, 두 번째 나온 수 B, 세 번째 나온 수 C라고 본다 치면 A가 고를 수 있는 경우는 10가지가 될 거고,
자, 공이 빠지고 나면 더 이상 다시 넣지 않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9종류. 다시 C는 8종류가 될 거니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순열의 형태로 자,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얘가 나중에 꺼낸 공의 수가 더 큰 순서를 나중에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더 큰 순서로 꺼낼 확률을 구하라. 나중에 꺼낸 공의 수로 수가 더 큰 순서가 될 확률. 자, 무슨 뜻이냐면 처음 꺼낸 것보다 두 번째 게 크고 두 번째 꺼낸 것보다 세 번째 게 크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A, B, C 사이에 부등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자,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조합으로 뽑아내면 되겠지. 세 개의 수를 내가 고르기만 하면 가장 큰 수를 뒤에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자, 나중에 꺼낸 공의 수가 더 큰 경우는 자, 그대로 그냥 10C3이라고 보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숫자 2, 4, 7을 뽑았다 치자. 3, 5, 1을 뽑았다 치자. 이렇게 뽑는다 쳐도 가장 큰 수를 뒤에 배치하고 중간 게 가운데로 오고 제일 마지막에 뽑은 거 어쨌든 1이라는 숫자가 맨 앞에 가도록 생각하면 되니까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숫자를 막 뽑기만 하면 자동 배치될 거다 해서 자, 조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그 다음에 10C3이면 3, 2, 1에다가 다시 10, 9, 8이 들어갈 거니 19, 8은 다 약분되고 나면 자,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 자, 258번으로 가봅시다. 자, 258번 보니까 자, 자석이 A 구역에는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B 구역에 한 개, C 구역에 한 개가 있고 이 자리에 남자 2명이랑 여자 2명이 자석에 배치되면서 앉을 거라고 했어요. 자, 문제는 이 남자 2명, 여자 2명을 이 4개의 자리에 배치할 때 남자 승객 2명 모두가 A에 배치될 확률을 구하라. 자, 자리 4종류가 있는데 남자 둘은 어차피 다르게 생겼고 A 구역에 있는 자리도 다른 자리일 거니까 편의상 A에 있는 자리를 A12로 분류하고 B와 C에 있는 자리에 그냥 쌤이 하나 BC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어쨌든 여기는 남녀 4사람이 자, 이 자석에 한 자리씩 차고 들어가야 되니까 4사람이 자리에 배치되는 경우의 수는 여기 자석이 1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4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1에 올 수 있는 게 4사람, 그 다음에 3사람, 2사람, 1사람에서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는 4팩이다. 자, 이 중에서 나는 남자 2명이 모두 A에 배치가 돼야 되니까 이 남자 2명을 여기 A1, A2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라는 거죠. 그럼 남 1이랑 남 2가 너네들이 여기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 따지면 2팩일 거고 자, 당연히 BC 자리에 남 여학생 둘이가 앉을 거니까 여 1이랑 여 2가 자리 바꾸는 경우를 생각하면 자, 이것도 2팩이기 때문에 자, 2팩 곱하기 2팩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의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4팩분의 4를 하면 자, 약분했을 때 6분의 1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자, 그때 120T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20T는 자, 그대로 20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풀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